제가 이제 그 풍수 설정 기고를 할 때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여기하고 데칼코마니가 있거든요. 데칼코마니가 뭔가 하면 이렇게 절반을 해서 물감으로 찍으면 딱 찍었다 딱 벌리면은 대칭이 딱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데칼코마니라는데 그거하고 여기는 똑같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면은 저 전방에서 요거 이렇게 천생산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청룡이 이렇게 막 감아다는데 여기는 백호가 막 이렇게 감아들어요. 완전히 이게 딱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런데 거기보다 천생산보다 여기가 저는 한 등급 높다고 봅니다. 거기는 천생산은 저 멀리 앞에 보이는 산일 뿐이지만은 여기는 저 토형 봉우리가 넥이 연결되고 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에서 또 훨씬 더 이 토형의 기운을 받는 게 천생산은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만은 여기는 이 토형의 봉우리가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힘이 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저 봉우리를 거쳐서 이렇게 양택을 볼 때 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물이 방향이 물이 좌선수인가 우선수인가 중요하다겠죠. 여기는 좌선수입니까 우선수입니까? 이쪽에서 어디 고개 그 철탑 있는 고개 어디 있을 겁니다. 고개가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백호가 중요합니까? 청룡이 중요합니까? 백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좌선으로 오니까 물을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물을 내가 풍수에서 물은 재물이라 하잖아요. 그럼 떠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러면 왼손으로 떠먹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떠먹는 게 편합니까? 오른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수에서는 왼손을 청룡, 오른손을 백호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좌선수기 때문에 오른손, 이 백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호가 이렇게 갔는데 집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오는 어떤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가는 물을 쳐다봐야 되죠. 산수 동거로 재물을 다 빠져나간 거를 내 앞에서 다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분. 백호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지금 좀 마을 회관, 국기 있는 마을 회관 오른쪽에 그게 이제 생가하고 마을 회관 사이에 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향교로 들어가는 골목길. 그 오른쪽이 백호 끝불입니다. 이따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저 봉우리에서 현무봉, 저기 대밭 보이시죠? 대밭 밑이 바로 유경수 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밭 너머에 있는 저게 현무봉, 주산 또는 현무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대밭을 일으키고 크게 백호를 이렇게 오는 물을 감아도 이렇게 감는 안쪽에 이 생가가 이렇게. 그래서 용으로 봐서는 출렁출렁 몇 번 봉우리를 일으키죠. 좋은 봉우리 토형도 일으키고 이 봉우리 일으키고 다시 봉우리를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와서 하나의 인물을 만들 만한 충분히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백호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용의 흐름을 한번 멀리서 한번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이게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문화재 답사 풍수 답사는 보십시오. 문화재 답사는 제가 여기에 써요. 여기를 쓰고 관객들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문화재 답사하면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화재를 등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풍수 답사는 반대입니다. 내하고 관객들 눈을 맞춰야 돼요. 그게 풍수 답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기 건물을 보는 거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풍수로.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높아요? 이게 높아요? 저게 높죠? 이게 뭡니까? 장판의 역수입니다. 백호가 강하니까 우리 보십시오. 백호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물은 왼쪽으로 좌선 쓰잖아요. 그죠? 백호가 강하게 되면은 당판이 보십시오. 이 당판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전체 당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산수 동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역수로 이렇게 빠져나가. 이게 당판의 명당판의 역수. 이런 거. 아주 이렇게 미세하지만 요거부터 잘 한번 바닥에.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당판이 역수가 안 되면 이 물이 이렇게. 그래서 야도 이게 근데 만약에 얘가
당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높은 곳이니까 물이 고일 수가 억지로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물이 여기 고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못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는 당판 그대로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이렇게 계신 분들 일찍 안 했는데, 홍수에서 마당에 이거 있으면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레 생기고 그렇죠. 그건 생태계적이고. 그러면 조금 더 술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건물은 남자고, 마당은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인공적으로 마당을 훼손했다. 그러면은, 남자가 해받을까요? 여자가 해받을까요? 네. 그러니까 풍수를 굳이 얘기하면은 이게 물 이렇게 고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명당판이잖아요, 그죠? 명당판을 훼손합니다. 진홍수는 달라요. 진홍수는 명당판 밑에 우리가 음택이라 치면은 음택 밑에 자연적으로 물이 솟는 거를 우리가 진홍수라 하잖아요. 일부러 파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같으면 어떻게? 이 명당판 자체를 파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실제로 진흥수가 되려면 여기가 아니고 이 명당판 밑에 저기 한 30m 밑이네. 그럼 여기는 명당판이거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풍수하고 관계는 없지만 또 잊어버릴라. 요 앞에 보이는 데서 용 한 마리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뭐 집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를 용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위에 용이 한 마리 딱 타고 있어. 용 한 마리를 찾아보십시오. 뭘 벌리고 있네요. 여의주가 없네. 소나무가 여의주만 물면은 딱 용인데. 네. 여의주가 없네. 여의주가 나타나. 여의주가 없어가 성천을 못 하고 있는.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한 3분간 이 이론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겠죠? 네. 그래도 뭐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들으면은 마치 보약을 먹는 것처럼 볼 겁니다. 풍수로 틀을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터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기능을 미칠 것인가 판단을 하려고 풍수로 틀을 분석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러면은 그 틀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유파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용, 혈, 사, 수, 향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형세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형적인 이제 형세론자죠. 그 중에서도 용, 혈, 사, 수 네 가지 중에서도 용과 혈이 거의 한 80에서 90% 차지하고 사수는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용, 혈이 그래서 이 자리가 혈을 맺느냐 좋은 자리가 되냐 안 되냐는 기본적으로 용, 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수는 점수를 올리느냐 점수를 낮추느냐 그렇게 되죠. 판가름은 용, 혈에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용이 되어야 혈이 돼야 됩니다. 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용약진, 해열편진, 용푸진, 해소진, 혈이라 제 풍수에 이제 봐둔데 용이 참된 것에서는 반드시 혈이 참되고 용이 참되지 못하면은 혈 또한 참될 경우는 없다 했거든. 그래서 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3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는 3단계를 제가 다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미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뭐와 무엇을 구별한다? 생룡, 사룡. 생룡과 사룡을 구분한다. 생룡은 뭡니까? 이렇게 구불구불 기복과 굴곡 활동을 내려오는 것이 생룡이요. 그 다음에 사룡은 이렇게 뱀을 잡아 죽였는 것처럼 쭉 쳐져서 아무 활동이 없는 거. 그럼 혈을 맺을 수 있는 거는 생룡이다, 사룡이다? 생룡이다. 요거 구분하는 거는 몇 달이면 충분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생룡이면 다 혈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룡 중에서도
혀를 맺을 수 있는 놈이 있고 혀를 맺을 수 없는 놈이 있어요. 혀를 맺을 수 있는 용이 바로 진용. 진용. 그 다음에 병용은 혀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기복, 불복 활동을 하는데 규칙과 질서가 다 갖추면서 내려오는 놈이 진용입니다. 혀를 맺을 수가 있어요. 혀를 맺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병용은 얼른 보면 되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멋지게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 기복과 굴곡이 규칙과 질서가 없어요. 한마디로 약간 미친 광용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골찌고 깨지고 사태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풍수하는 사람들이 병용에 오판을 합니다. 병용을 보고 이거 살아있네, 이거 자리 되겠네. 아닙니다. 길보다 흉이 훨씬 많아요. 이거 구분하는 거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오래 걸리지만 박성대하고 다니면 2년 만에 해결됩니다. 1년은 조금 힘들어요. 2년 만에 해결됩니다. 이분은 이제 2년 다 돼가 이제 조금 한 6개월 제하고 다니면 이제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그 9시 뉴스 나오는 거 아침 7시 뉴스를 봐서는 한 6개월마다 하시면 이제 구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용이면 다 혀를 맺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진용은 혀를 맺을 자격이 있는 놈이지 혀를 맺을 준비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으로 치면 혈기 왕성한 20대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애 놓을 수 있나요? 아니죠. 결혼할 준비가 돼야 돼요. 뭡니까? 여자도 만나야 되고, 집도 예를 들어서 마련, 단칸방이라도 마련해야 돼요. 요게 뭔가 마지막 세 번째 형지세축이에요. 아무리 기복과 굴곡을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가는 중에 그럼 진용이라고 여기다가 묘나 어떤 양택이나 하면 전부 다 혈이 맺을까요? 아니죠. 이게 지나가 보죠. 이건 행용과 과령이에요. 이 진용이 가다가 서야 돼요. 서는 자리에 혀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m 막 달려가다가 선수들이 바로 그 자리에 딱 섭니까? 잠발을 뭔가 이렇게 가다가 서기 위해서는 잠발 한 6번 이렇게 하다가 딱 서나요. 잠발을 굴리죠. 이게 형지세축입니다. 형이 멈추고자 하기에는 새가 단축된다. 그래서 봉우리가 크게 움직이다가 봉우리가 짧게 탁탁탁탁탁 서너 번 탁 움직여요. 요게 이제 포죠. 그래서 보통 양택에는 포가 없습니다. 음택에 포가 있죠. 양택에는 포가 있다 하더라도 담장 밖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담장 안에 포가 있습니다. 형지세척의 모습이. 어디 다녀도 이런 경우는 담장 안에서 포가 있는 경우 잘 없어요. 왜? 이 집은 부자터라가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 산줄기 안에를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있다 보니까 담장 안에서 포를 볼 수 있는 신기한 어떤 그런 드문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포가 있어요. 하나하나 찍으니까 약 한 30m 내에서 포가 있고, 여기가 마지막 속기입니다. 여기가 과엽이에요.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마지막 과엽인 속기고,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입입니다. 이 부분이 입입니다. 이 부분이 입수고, 저 정자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장독도 이렇게 했는 게 좌측 선익이고, 길게 양쪽으로 뻗은 게 우측 선익입니다. 그리고 보면 약간 볼록한 게 보이시죠? 예. 그 우리가 지금까지 몇 군데 가시면 권 선생님 알이 찼다는 거 봐주시고, 알 찼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냥 들고 밀고 가보면 흉을 받아요. 그런데 들고 벌린 상태에서 안이 어목하잖아요. 네. 안이 볼록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볼짜기가 아니면 스스로 정면에. 그래서 이쪽을 그대로 정면으로 가는 거 보입니까? 주지도로. 그래서 요게 선. 그리고 중간에 알이 찼어요. 우리가 한 2군데 봤죠, 그죠? 네. 내가 어딘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군데 갖고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분들 보시죠. 저기 가서 뭔가를 줬는데, 저분들은 문화재 해설사 하니까 저기 됐지. 우리는 저런 거는 뭐 끝나고 잠시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인물이 왔는가? 이 건축학이 어떤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 와서 포도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제 몇 개 주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요 담이 맥이 오는 가장 중심이라고 보고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놈이 반대도 있어요. 요거는 겨울에 우리가 답사하면은 다시 한번 겁니다. 아직까지 여름에 가면 반대편에 이 정도의 이제 밭이 있어서 안 보여요. 겨울에 오면 반대편에 그게 보입니다. 보시면 뻘렁한 거 보이십니까? 뻘렁한 거 엄청 크죠. 반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는 용이 전체적으로 우선으로 옵니까? 좌선으로 옵니까? 우선으로 오죠. 이렇게 해야 우선으로 저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야 처리되잖아요. 여기는 뭔가 뚝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서 여기가 쭉쭉쭉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 있는 토가 이 중심이라면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더 클까요? 얘보다 더 적을까요? 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커. 그래야 우선으로 이렇게 와요. 얘도 봉우리거든. 호라는 새끼의 봉우리예요. 새끼 봉우리입니다. 그러면 야도 봉우리를 했으면은 양쪽으로 지각을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뻔하게. 여기에 뻗은 모습이죠. 느껴지십니까? 그럼 양쪽에도 더 크게 뻗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요. 요거 눈에 잘 한번 익히십시오. 아, 요게 포구나 하는 거를. 양택의 포는 음택보다 또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양택의 어떤 형태, 풍수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여기서 이 판가름이 납니다. 요거를 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가볼게요. 저도 이따 요 사진 찍어야 됩니다. 다시. 겨울에 오면 더 잘 보이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니 딱 여기는 약간 과엽처럼 생겼다마는 여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를 과엽으로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가로등. 그러면 여기가 가로등이고 여기가 봉우리잖아요. 그지? 우선은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가로등, 여기 가로등에서부터 봉우리를 세운 놈이 쭉 내려가서 어딘가 하면은 여기 또 가로등 하나 있죠. 네. 가로등으로 산줄기가 하나 쭉 내려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려갈 때 또 한번 확인할게요. 산줄기가 쭉 내려가요. 반대편에도 있겠죠. 밭대기. 그러면 여기도 약간 우선이니까 밭대기로 내려가는 것도 여기는 경사가 이래 돼 있다면은 반대편은 밭대기는 경사가 이거하고 똑같을까요? 이것보다 더 평평할까요? 맞습니다. 안 가봐도 느껴지시죠? 그게 이제 박성대 풍수 오면은 안 가봤지만 그래 있다는 걸 느껴요. 겨울에 가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나는 다 봤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선으로 이렇게 산이 법칙이 안 가보고도 산에 우리 이 밭대기 넘은 밭의 반대편에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봉우리입니다. 요게 봉우리예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뭡니까? 걸작이죠. 걸작이 어디에 한번 찾아보세요. 박성대 풍수 두 번째인 우리 선생님 걸작이 어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걸작이가 어딥니까? 풍수 아니 저 아직 한 두세 번 더 오셔야 돼요. 여기 걸작입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모양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집을 깔으면서 정원을 하려고 복토를 했는 겁니다. 평탄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골짜기를 계속 내려가면은 어디를 칩니까? 어디를 치게 돼 있죠? 저 집을 치잖아요. 저 집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육종간 본인이 살았던 집일까요? 아니면은 약간 밑에 친척들한테 줬는 집인가요? 그렇죠. 본인이 안 살죠. 제가 알기로는 육종간의 동생네들 집인가? 하여튼 자기들 사람 가족들은 저기 다 좋은 데 살고 앉아 조금 속된 말로 얹혀 사는 사람들 여기 다 살아요. 밑에 가보면 조금 음침하게 느껴져요. 이 골짜기 그대로 저 집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 제 눈으로 이게 골짜기를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 안 한다 하는 거는 제하고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뭔가 하면 이미 왜 안 보이는가 하면은 이미 다 훼손되고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이거를 이미 몇십 년 수십 년 전에 이거를 복토를 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산의 이치대로 보면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산의 이치대로 보면 안 보이지만은 그 어떤 산의 법칙대로 보면 보이게 됩니다. 무슨 신안이라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봉우리. 이따가 이 봉우리 내려가는 장비를 보여줄게요. 이게 봉우리, 저게 봉우리면 여기는 골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산의 가장 기본적인 100% 이 산의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골짜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문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남아있는데 요런 부분 보세요. 아직 축축하겠죠, 여름에? 예. 좀 요런 부분 보이십니까? 요런 부분 축축할 겁니다. 요런 부분, 그죠? 요런 부분 아직 좀 축축한 거 있죠. 잠시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사이트는 저도 처음 가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몇 번을 오고 제가 고심한 흔적을 바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세 개는 뭐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도 오늘 요거 하나만 잡더라도 충분히 먼 거리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 오셔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얻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 포가 있구나. 요거를 포로 봐야 되는구나.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이게 골짜기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엄청난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너무 안 가봤지만은 이게 전체적 우선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도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반대편이 더 커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제가 10수년 만에 깨달은 거를 바로 다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잘 찍고 계십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거 복토를 다 했잖아요. 예. 다 이렇게 복토를 해서 해버리면 예전 게 안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골짜기라 그래도 골짜기가 살아지는 건지 아니면 좋은 지적입니다. 그대로 된 건지. 좋은 그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원하는 질문 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 아주 못난 여자분이 있던데 그걸 했습니다. 성령 사겠어. 애기 나오면은 성령한 애기가 나오겠습니까? 성령 전에 그 DNA를 담은 애기가 나오겠어요. 그 전에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하겠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겉은 이렇게 생겨도 안에 있는 본질을 야가 봉우리고 야가 봉우리 나면은 물이 떨어지면은 야는 이쪽을 가지 야가 평지라고 해서 반대편 건너가는 그런 일도 없잖아요. 이건 이제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수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었으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청계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부분만 내려가니까 집안 침하 현상이 그런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수맥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요거는 건축학도 그때 설계사가 이게 집안이 약하니까 여기에 균열이 힘이 모여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단을 딱 쌓아서 그거를 하려고 전원주택을 이제 한 5단을 탁탁탁 쌓았는데 거기에 한 2m 국어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한 번씩 하면서 봤거든요. 그 폭이 한 2m가 다른 데보다 거의 한 1년 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공사가 집이 안 들어와서 명확하게 보이는데 한 20cm가 그 부분만 이렇게 폭 나인대로 폭 꺼져서 내려가. 그런 식으로 집안이 이게 꺼지는 거죠. 계속. 복토를 하더라도 이게 저게 그렇죠. 살을 받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럼 그 바람은 피할 수 있겠네. 굳이 따지면 그 물의 어떤 그 수맥을 그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그럼 비복 풍수는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거를 저기 밑에서 물을 돌렸다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거 이제 성령이 비보잖아요. 이왕이면 비보는 되잖아요. 그것도. 하다못해 성령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것도 하나의 비보. 이것도 뭔가 그렇게 한다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더라도 그렇죠. 조금 하다못해 30-40%.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비보라는 게 성형에 비유하면은 당대는 발복이 한다.
근데 후손한 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오, 성경이. 그리 적응을 하면은 아주 너무 좋은 좋아. 해석이. 남의 거를 너무 잘 네. 받아먹는 것 뭐 같아. 성경 이유는 하면은 적절했는데 풍수적인 정확성은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갑니다. 한 머리에 들어가기에는 그게 제일 쥐가 김태희가 되면은 쥐는 편한데 자식까지는 안 내려간다. 그래도 그런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당대라도 뭐 그쵸. 좀 보기 좋. 자, 이게 제법 큰 덩어리가 젖는 게 보이시기요? 그리고 저기는 온폭 파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잘 느낌, 제 설명대로 한번 느낌 보십시오. 여기 봉우리잖아요. 아까 제가 입수잖아요. 완전히 90도 이렇게 트는 게.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과엽이잖아요. 과엽인데 마지막 입수 뒤에 바로 있는 거를 속기라 하거든요. 요 부분이면, 요 부분이 질퍽질퍽 좀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속기입니다. 이게 속기. 여기도 이제 골짜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요 느낌 여기서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진에 좀 이따 찍어 너무 여기 저한테 오시면 이제 여기가 속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진 한 찍어. 이거죠. 10년 전에는 이 부분이 평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봤을 때는 이 조금 더 오목했을 겁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자, 지금 우선으로 갔다. 이게 더 오목할까요? 저 반대편이 더 오목할까요? 원래 자연지형으로 보면. 아, 맞습니다. 이제 뭐, 그지? 그 원리대로 보면 다 그게 보입니다. 따로 지금 가셔가지고 집에서 좀 이렇게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탁탁탁 올라오죠. 가끔만 하시죠. 너무 자주 또 뭐, 이제 부울경 지구를 하나씩 낼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쪽이 더 오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입수고, 이 부분이 입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게 합쳐서 입수라고 하는데, 여기도 했으니까, 봉우리를 들었으니까 양쪽으로 지각을 뻗겠죠? 그래 또 하나, 선생님. 항상 산은 봉우리를 들으면은 양쪽으로 산줄기를 뻗는 게 산의 성질이에요. 여기를 뻗으니까 이쪽을 또 여기는 사진 찍어. 이쪽을 이렇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밑에를 내려가면 보입니다. 약간 벌어진 것 같지만은, 이쪽을 하나씩 뻗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알이 차서 이 산의 기운이 저 방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익히십시오. 아까 저기에 제가 자 이런 보고 저거 오두막 오른쪽에 봉우리 들었다 있기야. 산줄기 내려가는 거 보입니까? 요 밭대기 최전버터로 통해가 저 화장실 앞에까지 산줄기가 쫙 내려가죠. 그 요게 화단 모양 한번 보십시오. 딱 골짜기잖아요. 느껴지시죠? 요렇게 요거 사이 보십시오. 요게 이제 저 골짜기에서 시작되는 놈이 아마 여기에 배수로가 좀 있는 느낌인데. 예, 배수로 했어요, 저기도. 어쨌거나 요것도 돌린 거고, 요렇게, 요건 아마 집으로 안 가려고 의도적으로 돌린 거 같네요, 지금 보면. 원래 지형은 이쪽을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원래 지형은 내가 봐서 요건 돌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물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이고,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집으로 저기 이제 저 수맥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때 우리가 저기 누구죠? 이게 만세했는 유관순 생가에서도 꼭 골짜기라고 하니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 와 축축한 거 느껴지시잖아요, 그지요? 그대로 보면은 어떤 데는 제가 검증을 해드릴 수 있고 어떤 데는 검증을 못하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여기는 명확하게 제가 검증을 못하지만은 뭐라고 하잖아, 유관수 거기서 제가 명확하게 검증해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말한 골짜기 사이에 많이 훼손돼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 가보면 밑에 물이 고여가 축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서 자연지형이 그대로 남아요. 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이 넓은 지역에도 이 뒤에 얼른새가 하면은 저 뒤쪽이니까 되게 안채긋고 좋게 보이지만은 이런 자리는 육정관 본인이 유경수 이런 분이 안 살죠. 밑에 아래 끝도 약간 뒷다리로 얹혀서 하는 사람들한테 주겠죠. 마치 배려받는 것처럼 됐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 뭐지? 학교에서 풍수지리 강의 듣거든요. 네. 은택이랑 양택, 그 고인철 교수님 거. 근데 여기서 들었던 게 거기 교재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매치가 잘 돼요.
넣어놓죠. 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자, 이렇게 만약 양택인데 저 보십시오. 지금 장독대 왼쪽에 보면은 담 형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한 거 보입니까? 이게 일부러 한 번씩 제가 이제 곡선형을 살리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장독대 앞에는 그러면 볼록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뭡니까? 장독대 쌓으려고 석축을 쌓아놓는 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원래 자연지형이 이렇게 벌렸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날개가 없이 야만 이쪽을 밀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이 바위가 만약에 있다, 바위가 있다, 첩부딱 하면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양택은 특히 들고 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밀고 들어간 것 같지만은 양쪽으로 벌리고 사칙 골짜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안에 알이 찾는 경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이쪽을 내려가는 거 밑에 가면 더 잘 보일 겁니다. 살짝 명확하게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알이 차서 모식으로 그대로 요 모습 여기서 핵심입니다. 요 모습 요런 거 눈에 꼭 익혀요. 지금 현재 요 자리가 이제 가장 이 전가에서 핵심 자리입니다. 아, 요렇게 들고 벌리는 거를 입수라고 하는구나. 양쪽에 이를 펼쳐진 거를 천입으로 하는구나. 여기는 딱 여기서 보이면 좋은데 밑에 가면 더 잘 보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요거를 살짝 오목한 거를 요거를 저기 과엽인데 마지막 입수 뒤에 과엽을 속기라고 하는구나. 포를 형성하고 현무봉에서 포를 형성하고 완전히 우선으로 꺾어가 이렇게 지금 살짝 이렇게 들고 버무리를 들고 이정수 쓴다가 박찬호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갔죠. 그거는 요보다 적죠. 그러니까 박찬호 거보다 유경수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어떻게 보면 박찬호 조금 더 세네. 뭐 어쨌거나 거기는 요거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에서 핵심. 한번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밤에 물러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맑잖아요. 여기도 아마 2, 3일 비가 안 왔을 겁니다. 예보로 봐서는. 왜냐면 오늘 잡사를 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2, 3일 전부터 계속 날씨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물이 튀어나오는 거 보이나요? 물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 자체가 저 근원, 이 골짜기 근원이 저기라는 거예요. 이 근원을 볼 줄 알아. 그나마 요게 작은 어떤 이 골짜기의 시작점이 불과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지. 만약에 200~300m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이 솟아와 완전히 안으로 확 들어가고 있죠. 그냥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한 30분 앉아서 머리 아플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까? 요런 데는 곰팡이 아닙니까? 요런 데. 곰팡이 그죠? 곰팡이 피죠? 곰팡이죠. 이렇게 열심히 마르고 말려도 곰팡이가 피는 거죠. 유순맥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 요게 입수 정점이기에 저게 입수 정점이고 이렇게 오는 게 여기까지가 우측선이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것도 골짜기다 그죠? 네. 아주 은은한 골짜기 난 골짜기 요거는 사안는 게 보이시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사안는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요 부분 볼록한 부분 네. 이게 자연지형이면 여기가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래 될 수가 없어요. 요게 정상, 요렇게 정상. 요거는 산, 요거는 이제, 요거 하려고. 그럴 겁니다. 당신은 사진 하나 찍고, 예. 이쪽을 내려오네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었죠. 음. 이걸 일부러 이렇게 낸 거 알 겁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여기 뭐 뭔지 뭐 화장실 같이 생긴 거 요렇게. 그러면 은은하게 여기도 똑같짝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 기운이 이쪽을 통해서 여기 뭐 그럼 여기서 한 분간 앉으십시오. 그러셔가지고